지금부터 할 강의는 정보사회론이죠. 정보사회론. 주요 논문 및 핵심 요약 및 예상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왜 이 강의를 제가 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치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제가 썼어요. 사실 주요 논문 핵심 요약 및 예상 문제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올해 시험을 쳤었죠, 여러분. 2019년 6월에 시험을 쳤는데 정보사회론 7급 시험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가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예요. 자, 근데 세 문제 출제됐어요. 세 문제 출제됐어요. 자, 9급 시험에서는 어때요? 12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자, 이제 기본서 강의만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번 시험을 치고 나서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본서만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보사회론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때요? 노답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답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때요? 노답, 답이 없는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2018년에는 P2P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트코인,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략기술 위주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본서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쵸? 거의 뭐 다루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했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준비했어요. 자, 근데 2019년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나왔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어때요? 비트코인. 자, 우리가 어때요?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또 이제 여기에다가 어때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어때요? 포스트 휴먼, 인지 자본주의, 공유 경제 등 최신 사회학 이론들이 어때요?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기본서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그치?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치? 그런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때요? 지금 논문 요약, 논문 핵심 요약 및 어때? 예상 문제 강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럼 정보사회론 도덕적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그치? 존재할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자, 이윤의 지대대기와 정동 엔클로저라는 논문이 있어. 이게 이양우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자, 이 논문에서 어때요?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웹 2.0 알고리즘, 구글세, 네트워크 경제의 지대. 이게 이제 이 세 문제가 출제됐어. 자, 조윤희 교수님 기본서 그 두꺼운 책에서도 어때요?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얘는 31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근데 31페이지짜리 논문에서도 세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논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치? 요즘에 이제 최신 논문도 사실 아니죠. 그쵸? 최신 논문도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10년간에 나온 논문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 강의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양우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충북대학교 정보사회론을 강의하고 계시는 이양우 교수님인데, 사실 정보사회론을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대학에서, 그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양우 교수님은 그래도 어때요? 국립대학에서 이제 강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양우 교수님 논문들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세 문제 출제됐는데 어때요? 구글의 정동경제라는, 그치? 논문도 또 쓰셨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지적재산권의 안전 피난처,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동료 생산과 시장, 뭐 이 논문도 쓰셨어요? 적어도 어때요? 이런 논문까지 합치면은 어때? 적어도 5문제 이상 이 교수님 논문에서 출제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25문제 중에 5문제는 어때요? 엄청난 비율이에요. 20%잖아. 자,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이양우 교수님 논문은 어때요?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어때? 그 이전 시험에서도 났었다라는 거죠. 자, 이항우 교수님 논문은 어때요? 2018년에도 출제됐어요.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합행동이다. 이 논문은 어때요? 우리가 봤었지? 자, 이번 시험처럼 어때요? 교수님 한 분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또 어때요? 이항우 교수님 논문에 날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때요? 정보사회론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니까 이분이 관심을 갖는 건 어때요? 다른 교수님들도 어때? 그치,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은 충분히 어때요? 정보사회론도 어때? 극복 가능하고 실제로 어때요? 고득점도 가능한 과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 자, 이번 시험처럼 극단적으로 교수님 한 분이 논문에서 어때?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무원 시험을 출제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그치? 2018년하고 2019년 시험에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는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플랫폼 경제에서 이 유닛 지대적 성질이 출제되었다면 어때요? 이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인지자본주의라든지 그치? 인지자본주의라든지 위에서 이제 올라가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자,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인지자본주의,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최신 사회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면은 정보사회론도 어때?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강의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할 거냐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주요 논문 핵심 요약 및 예상 문제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시험과 2019년도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분석해보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2018년도에는 자, 보세요. 자, 전략기술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치? 우리가 그냥 이것들이 뭔지만 알아도 어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 내용들이 출제됐다면 2019년도에는 어때? 약간 깊이를 더해서 조금 더 어때요? 디테일하게 출제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새롭게 나왔던 이론들 있잖아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인지자본주의라든지 정동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냥 알면 푸는 문제, 그치? 우리가 개념만 알아도 푸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제가 이제 잘 썼으니까 한번 읽어볼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2018년도 시험에서는 어때요? 전략기술들의 가장 기본적 내용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거죠. 2019년도 시험에서는 어때? 같은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사회학 최신 이론들의 가장 기본적 내용을 추가하여 물었다면 이런 기조는 있을 거야. 그치? 전략기술들은 어때? 여전히 출제되겠지. 이것들을 모르면 어때요? 정보사회론 과목,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 자체를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어때요? 계속 출제될 건데 올해 처음 출제된 어때요? 사회학 최신 이론들의 어때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지난 6월 시험에서 소개한 이론들을 어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볼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또한 2018년부터 출제되고 있는 전략 기술들은 어때? 계속해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점점 더 깊이를 더하겠지. 그치? 점점 더 깊이를 더할 거니까 어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묻지 않았던 어때? 기본소득, 인지자본주의, 추천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은 어때요? 이 출제됐었는데 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어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면, 그치? 우리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어때요? 우리가, 그치? 답을 이제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양우 교수님 논문들 중에서 이미 출제되었거나, 그치? 아직 출제되지 않은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 자, 이미 출제되었던 주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문들을 골라서 주요 부분을 요약하고 관련 문제들을 제가 출제하는 거지, 그치?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어때요?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할 거다. 자, 뭐 복잡한데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강의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약간 그치? 근데 사실 속 보이는 게 아니야. 그치? 속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떤 것이 출제됐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또 어떤 게 깊이 있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치? 이런 걸 고민할 거는 어때? 누가 고민할 문제예요? 제가 고민할 문제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이 출제될까? 그치? 이런 걸 생각해서 논문들을 잘 선택해서, 그쵸? 여러분에게 어때요? 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쵸?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어때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때? 제 강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고, 그쵸? 자, 기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 강의에서는 어때요? 제가 이제 논문을 골라서 어때? 하루에 그치 1시간 정도, 4시간 수업이라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한 40강까지는 1시간 정도는 어때요? 논문 강의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어때요? 논문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치? 31페이지짜리 논문을 한 2개 정도 보거든요. 기본 강의 때. 근데 그냥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랑 같이 읽어보면 강독 강의죠. 보통. 저랑 같이 공부하면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때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걸 혼자 정리해서 저한테 어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때요? 그 답변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자, 사실 정보사회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어때? 특강 형식으로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때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리한 것들, 그리고 어때요? 제가 출제한 문제들을 풀면 그럼 이제 완벽히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또 제 기본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때요? 이것들이 어때? 제가 강의하는 논문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니까 적어도 이것만 알고 가면 어때요?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그쵸? 이 출제가 된 게 이제 올해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봐도, 그치? 충분히, 그치? 아직은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어떤 논문들을 볼 거냐라는 거죠. 자, 전략 기술들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뭘 골랐냐 하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인식농적 과제라는 논문을 골랐어요. 자, 알파고의 충격,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빅데이터를 보고 여기서는 어때요? 인공지능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시험에 났던 거죠. 사물 인터넷도 보겠다. 이것도 시험에 났었지. 자, 그리고 작년에 출제되었던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합행동이라는 것도 이제 보고 이번에 출제됐던 어때요? 동료 생산과 시장, 그치?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있지. 대부분 다 뭐예요, 이게, 그치? 이양우 교수님 논문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양우 교수님 논문들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어때요? 우리가 정보사회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부분 이세희 교수님 논문이, 그치? 최초이고 이분이 어때요? 그치? 문제를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때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다라는 거니까 이 교수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 보고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회의 집단 지성과 권위다. 그치? 집단 지성도 어때요? 사실 동료 생산으로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지성과 권위도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윤의 지대대기가 어때요? 정동 엔클로저라다. 근데 여러분 정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감정의 움직임을 말하는 게 감정의 움직임. 자, 그러면 감정의 움직임이 왜 경제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페이지 랭크.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엣지 랭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때요?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어떤 감정들의 움직임이야, 그치? 감정들의 움직임을 어때 추적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때 광고 수입을 올리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때요? 이걸 이제 우리가 페이지 랭크라든지 엣지 랭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어때요?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어. 자, 구글이라는 웹사이트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쵸? 또 페이스북이라는 웹사이트 자체가 어때요? 이게 웹사이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어때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경제는 어때? 플랫폼 경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 다음에 이제 엔클로저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엔클로저 운동이 있었죠.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공유지를 어때요? 사유화하면서 어때? 공유지에서 어때?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공유지를 잃게 돼서 이제 더 이상 그치? 사유지가 되니까 어때? 거기서 양을 이제 풀을 뜯어서 먹일 양이 이제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풀을 뜯어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공유지가 사유지가 됨으로써 어때요? 농민들이 이제 어때요? 더 이상 어때? 양을 키우지 못하고 어때? 노동자로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정동이라는 게 감정의 움직임이라는 게 어때요? 이것들이 공유지적 성격이 있었는데, 그치? 이것들은 어때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때? 우리가 사유화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어때? 지대 수익을 추출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때? 정동 엔클로저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자, 정동 경제의 가치, 그치? 요즘에 가치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나지 않았지만 어때요? 정동 경제의 가치 논리와 어때요? 그치?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이다라는 거죠. 일단 가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때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때요? 노동이 어때요?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했어. 근데 인지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노동은 그치? 우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제. 정동 경제나 이런 데서 인지자본주의 하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어때요? 노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정동 경제의 가치와 빅데이터 폴리네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블록체인이 시험에 났었지. 그치? 블록체인의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포스트 휴먼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치? 포스트 휴먼. 자,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기술적 조건과 쟁점들.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의 담론의 사유와 미학적, 그치? 윤리적 역량 연구다. 자, 우리가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는, 그치? 이 논문을 이제 같이 읽었었는데 어때? 이게 가장 어려운 논문이라고 하더라고. 그치?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때요? 제발 이거는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 요걸 같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발터 베냐민의 예술론에서 기술의 의미다.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때? 이것도 어때요? 포스트 휴먼과 관련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다. 그치? 자, 얘는, 그치?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이제 어때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직접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때? 추천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났었죠.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험에 났었는데 어쨌든 이런 논문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문들을 보겠다. 이거 말고도 어때요? 제가 필요하면 더 보는데 이런 논문들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예요? 제가 이 강의에서 처음으로 잡은 주제는 어때요? 가장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처음 이제 내가 본 논문, 우리가 처음 다룰 논문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식론적 과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식론적 과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이제 논문 이름이야. 자, 그럼 이거부터 보겠다. 자, 이 논문을 제가 요약한 거죠. 중요한 부분. 여러분과 같이 볼 거는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미래기술 예측으로 어때?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 그치? 가트너가 어때요? 되게 중요한, 그치? 조사 기관이야. 자, 빅데이터를 어때요? 초대용량의 데이터량이다. 그치? 이거 보통 볼륨이라 그래. 자, 다양성이라고 하면 어때요? 얘는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자, 생성 속도는 어때요? 이게 그치? 얘가 벨로시티야. 그래서
빅데이터 하면 뭐냐라고 하면 VVV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이제 이게 뭐예요? 빅데이터를 우리가 나타내는 VVV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보 자산으로 비용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정보 처리를 통해서 향상된 통찰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원자료라는 게 중요해. 자, 원자료. 빅데이터라는 건 아직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그치? 초대용량의 데이터량, 다양성, 빠른 생성 속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고 하면, 자,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그치? 아무리 다양해도 괜찮다. 그쵸? 아무리 빨라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게 빅데이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때요? 대용량으로 다양하게 수집되는 자료도 어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분석할 수 있는 원자료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자, 즉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비정형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술이나 방법으로 어때?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하기 힘든 대용량의 자료인데 지금은 어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치?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정형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정형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비정형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얘는 우리가 다양성이지, 다양성. 자, 비정형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술이나 어때?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하기 힘든 대용량의 자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괜찮다라는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빅데이터의 정형화 정도에 따라서 어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형 데이터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빅데이터에는 정형 데이터가 있고, 자, 웹문서와 같은 어때? 반정형 데이터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오디오, 텍스트 문서, 이미지, 비디오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날까요? 얘는, 그치?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냥 빅데이터가 뭐냐? 이것만 물었어. 그치? VVV, 뭐 이런 거 날 수 있지. 아직 안 났으니까. 그치?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데이터를 한번 분류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치?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는 어때? 멀티미디어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비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다. 그치? 우리가 얘는 어때? 버라이어티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쵸? 버라이어티와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게 구조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빅데이터는 어때? 기존의 ERP, 그치?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말해. 자, 그 다음에 어때? SCM은 어때? 공급망 관리를 말해. 자, 얘는 어때? CRM은 어때요? 이거는 고객 관계 관리를 말해. 이거를 ERP, SCM, CRM은 뭐예요? 관계형이다, 관계형. 그치? 정형화된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등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어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 지금 멀티미디어 등은 뭘 뜻하는 거야?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 표가 날 가능성이 높아. 자, 이 표가. 자, 그럼 데이터 유형에 따른 빅데이터의 분류라고 생각해 보면, 자, 정형 데이터는 어때? 저장된 데이터예요. 그치?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인데 얘는 어때요? 데이터베이스와 어때? 스프레드시트. 그치?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같은 걸 말해. 그쵸? 자, 반정형 데이터는 어때?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치? 메타데이터나 어때? 스키마를 통해서. 스키마는 어때? 구조화된 지식을 스키마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스키마를 포함하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XML이나 HTML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반정형 데이터가 된다. 그치? HTML, 그치? 하이퍼텍스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XML 같은 것은 어때요? 반정형 데이터가 돼. 그 다음에 어때? 비정형 데이터는 어때?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서 어때? 텍스트 문서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ERP, SCM, CRM 얘는 어때요? 정형화된 데이터야. 그치? 그 다음에 어때?
XML 같은 건 어때? 얘는 반정형 데이터야. 그리고 어때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치 비정형 데이터다라는 거. 이 데이터의 분류도 시험에 날 수 있다. 그치? 여러분, 이 데이터의 분류를 시험에 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자, 그 빅데이터는 어때요? 귀납적 접근. 이것도 중요하지, 그치? 귀납적 접근이다. 자, 그러면 영역에 의존하는 기존의 분석 방법. 그럼 이제 기존의 분석 방법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영역에 의존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기존의 분석 방법은 어때요?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할 거 아니야, 그치? 연구 주제 선정이다. 자, 뭐 이런 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연구 주제 선정을 하면 보통 어때요? 선행 연구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해, 그치? 가설을 설정해. 그 다음에 어때요? 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예전에는 어때요?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샘플링해서 했다는 거야. 표본을 추출해서 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전수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전수를 조사한다 해도 어때? 이걸 분석할 수가 없잖아, 그치? 컴퓨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때? 샘플링해서 한다라는 거지. 근데 자료 수집한 다음에 어때요? 자료를 분석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그렇죠. 가설 검증. 그 다음에 어때요?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기존의 분석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파란색을 찍어서 자, 가설을 설정해 놓고 어때요?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하는 것, 그치? 가설을 설정해 놓고 자료를 수집하는 이 방법이 뭐였었다는 거야, 그치? 영역적 방법이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빅데이터는 어때요? 귀납적 접근으로, 그치? 보다 경험지향적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경험지향적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이게 빅데이터다, 그치? 또 전수조사를 어때? 가능케 해서, 그치? 자, 불완전한 샘플링, 표본 조사라는 거지. 자, 우리가 불완전한 샘플링보다 어때? 신뢰성이 높으며 방대한 데이터의 상관관계야. 여러분,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난다. 그치? 빅데이터는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상관관계 반대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관관계와 어때요? 우리가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는, 그치? 우리가 상대가 되는 개념은 인과관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났었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틀린 거다. 그치? 자,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때요?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예요. 원자료. 자, 그럼 이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는 거니까. 그쵸?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자,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하나 생각해 보는 거야. 가격이 있고, 그치? 여기 수요량이 있다, 그치? 수량이 있다라고 하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어때요? 이게 수요 곡선이 있다 그러면 어때? 가격이 높아지면은 어때요? 수요량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 거는 어때?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과관계를 찾는 건, 그치? 사실은 불가능하다, 사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관계를 찾아서 어때요? 이거를 해석해 보고 어때? 여기서 인과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상관관계는 이런 것도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 여기 에어컨 판매량이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때 에어컨 사실 겨울에 사는 거지만 여름에 산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에어컨이 많이 팔렸더니 어때요?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야, 에어컨의 판매량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거야? 이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로 찾아내는 것은 어때? 이거는 상관관계. 그치?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때? 인과관계는 없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때?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다라는 거죠. 원자료. 자, 그래서 인과관계로 바꾸면 틀려. 자, 얘는 우리가 상관관계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전수조사를 가능케 해서 불안정한 샘플링. 샘플링은 뭐예요? 기존의 분석 방법이고, 그치? 자, 보다 이제 경험지향적이지. 우리가 선행연구의 검토로부터 어때?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도 설정하고 자료도 수집하는 것은 어때요? 보다 이론적이었다면, 기존의 연구 방법이 어때요? 보다 이론적이었다면 빅데이터는 어때요? 사후 처리와 귀납적이고 보다 경험지향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예전에 수집 불가능했던 크기 데이터를 모아서, 그치? 뭐를 파악해?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다. 그치? 원자료가 빅데이터야. 주장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다. 그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빅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정보가 어때요? 광의 의미에서 통계적 유용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통계로 승인된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들은 어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통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 이유는 각국 통계청 내의 보수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아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자료가 국가 통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품질 기준, 특히 인과관계를 유도할 만한 안정적인 상관관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시 상관관계. 그치? 상관관계를 통해서 뭐를 유도하는 거야? 인과관계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시험에 이제 안 났어. 그치? 시험에 아직 안 났는데, 자, 이제 올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한번 올해 문제는 어때요? 그 다음에 볼게. 자, 그러면 가트너가 빅데이터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특징으로 제시한 3V, 그치? VVV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가변성, 그치? 그래서 쟤도 문제를 제 생각해서 냈지. 그치? 이것도 어때요? 베어리어빌리티다, 그치? 베어리어빌리티, 가변성인데, 자, 우리가 가변성은 아니지, 그치? 방대성, 속도, 다양성, 그치? 외워.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그치? 방대성, 속도, 다양성이죠. 빅데이터 개념을 구성한 핵심 특징으로 가트너는 3V, VVV를 얘기했는데 방대성, 속도, 다양성을 제시했다. 요거 아직 안 났어요, 여러분.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자,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지금까지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때?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야. 자, 빅데이터 개념을 구성한 핵심 특징으로 어때요? 3V, 방대성, 속도, 다양성을 제시했다. 이제 맞는 거지, 그치? 자,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어때요? 그치? 귀납적 연구라고 했어요. 기존의 분석 방법이 뭐였다면, 연역적이었다면, 얘는 어때요? 귀납적 연구에 보다 친화성을 갖는다라는 거지. 자, 빅데이터는 예전에 수집 불가능했던 크기 데이터를 모아서 어때?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그치? 인과관계라고 하면 틀려. 숨겨져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자료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치? 빅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정보는 어때? 인과관계를 유도할 만한 안전적 상관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틀려. 그치? 얘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 빅데이터가 예전에 수집 불가능했던 크기 데이터를 모아서 어때? 그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가 되었다는 주장 그 자체로 타당한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어때요? 빅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정보가 광의 의미에서 통계적 유용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통계로 승인된 사례는 어때?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그 이유는 각국 통계청 내의 보수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자료가 국가통계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한 여러 품질 기준, 특히 인과관계를 유도할 만한 어때? 안정적인 상관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아셔야 되죠. 자,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초대용량의 데이터 양, 다양성, 빠른 생성 속도. 이게 뭐예요? VVV죠. 그치? 볼륨, 버라이어티, 그치? 벨로시티. 정보 자산으로 비용 효과적이다. 자, 사후 처리와 귀납적 접근. 이야. 사후 처리,
기하학적 접근으로 이론과 연역에 의존하는 어떤 기존의 분석 방법론에 비해서 보다 경험지향적이다. 경험지향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말이지, 그렇지? 데이터의 전수 조사를 가능케 해서 어때, 그렇지? 불완전한 샘플링보다 어때,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자, 방대한 데이터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상관관계라는 거지. 자, 우리가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때? 숨겨져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빅데이터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이제 외워. 자, 방대성. 가변성 하면 틀렸잖아. 그치? 우리가 버라이어티가 있으니까 벨로시티가 와야 되겠네. 여기는 빅데이터에 의거한 분석은 어때? 연역적인 연구에 보다 친화성을 갖는다가 아니라 귀납적 연구에 보다 친화성을 가져요. 빅데이터는 예전에 수집 불가능했던 크기의 데이터를 모아서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때? 숨겨져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 그 다음에 어때? 상관관계 나오면 어때? 이게 맞는 거네. 그치? 자, 빅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정보는 어때? 인과관계를 유도할 만한 안정적 상관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 아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다시 가변성이 아니라 속도다. 그치? 가변성이 아니라 속도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치? 가변성이 아니라 속도. 그치? 벨로시티. 귀납적 연구에 보다 친화성을 갖는다. 자, 우리가 여기는 그치?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읽어봤으니까 이건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트너가 빅데이터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특징으로 제시한 3V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 가변성. 그치? 요거.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때요? 작년에 그치? 우리가 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올해 시험은 어때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 났다. 그치? 조금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 마이닝이 광산이라는 거니까, 그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난 거니까 사실 깊이가 확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어때요? 분류 알고리즘이 있고, 회귀 알고리즘이 있고, 세그먼트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때? 연결 알고리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시퀀스 분석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때? 키워드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분류 알고리즘은 어때요? 데이터 집합이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불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회귀 알고리즘은 어때요? 데이터 집합이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수익 또는 손실과 같은 하나 이상의 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뭐가 다른 거예요? 불연속 변수라는 게 다른 거야. 여기 불연속 변수라고 하고 얘는 어때요?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돼 있잖아요. 연속 변수. 자, 우리가 불연속 변수라는 거는 어때요? 이게 불연속 변수라는 거는 이런 게 불연속 변수야. 이런 게. 자, 연속 변수라는 건 어때? 이렇게 돼 있는 게 연속 변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불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예측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불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뭐예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그치? 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뭐예요? 얘는 회귀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류 알고리즘과 회귀 알고리즘은 어때요? 연속 변수냐 불연속 변수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둘 다 예측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 알고리즘. 세그먼트라는 거는 어때? 조각을 말해. 조각. 자, 데이터를 속성이 유사한 항목의 그룹이나 클러스터라는 게 어때? 이게 꾸러미라는 거니까 그룹 또는 클러스터로 나누는, 조각으로 나누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한다? 세그먼트 알고리즘이다. 그치?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말만 알아도 이걸 알 수 있어. 자, 연결 알고리즘은 데이터 집합에 있는 여러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는, 여기서도 어때요? 상관관계 찾는 거잖아. 그치? 빅데이터는 상관관계를 찾는 알고리즘. 다시 상관관계를 찾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불러? 연결 알고리즘이라고 불러. 자, 이러한 종류의 알고리즘은 어때? 시장 바구니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연결 규칙을 만드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자,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자, 시장 분석, 시장 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이제, 그치, 빅데이터의 신화예요. 신화. 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뭐하고 뭐가 이제 우리가 찾아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시장 바구니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연관성을 찾아냈냐 하면, 기저귀라는 게 있잖아요. 기저귀. 기저귀가 많이 팔렸더니 어때요? 뭐가 또 많이 팔렸다는 거야? 놀랍게도 어때요? 맥주가 많이 팔렸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그럼 이 상관관계를 찾아냈잖아. 그치?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기저귀 판매량과 어때? 맥주 판매량이 어때? 이게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냈어. 그치?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 하면, 아, 그치.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치? 와이프가 전화해서 어때? 야, 기저귀 사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들이 마트에 가서, 그치? 월마트에 가서. 사실 월마트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월마트에서 어때요? 우리가 기저귀를 사다가 보니까 어때요? 아, 씨, 피곤한데, 씨, 기저귀까지 사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뭘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치? 맥주를 봤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래, 저거라도 사가자. 해서 같이 사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관관계를 찾는 거는 빅데이터고, 그치? 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때? 연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맥주와 기저귀 판매량 사이에 어때?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찾았을 때 그걸 가지고 어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 그치?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때? 우리가 이건 이런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연결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시퀀스 분석 알고리즘이에요. 외경로의 흐름과 같이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퀀스 또는 에피소드라는 건데, 시퀀스나 에피소드는 같은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시퀀스가 뭐냐라고 하면 씬이라는 게 있지, 씬. 그치? 영상의 단위가 시퀀스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각각의 씬들을 모아서, 그치? 각각의 장면들을 모아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거를 영상의 단락을 시퀀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이걸 뭐라고 한다? 시퀀스 분석 알고리즘이라 그래. 그치? 자, 그래서 웹 경로의 흐름과 같이 데이터에 자주 사용하는 시퀀스 또는 에피소드를 요약한 알고리즘을 뭐라고 한다? 시퀀스 분석 알고리즘이다. 자, 중요해. 자, 분류 알고리즘하고 어때요? 회귀 알고리즘은 뭐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야. 그치? 예측하는 알고리즘. 자, 그런데 분류 알고리즘은 어때요? 불연속 변수야. 그치? 불연속 변수라는 건 어때요? 점이야, 점.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걸 불연속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치? 자, 근데 회귀 알고리즘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한다? 회귀 알고리즘이다. 자, 회귀선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북회귀선, 남회귀선 같은 거는 어때? 이렇게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연속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연속하는 변수들이 있을 때 이걸 어때요?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때? 이게 회귀 알고리즘이라 그래.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회귀 알고리즘은 뭐예요? 얘는 연속하는 변수를 예측한 알고리즘이다. 그치? 세그먼트 알고리즘은 어때요? 그룹 또는 클러스터로 나누는 알고리즘이에요. 데이터의 속성이 유사한 항목의 그룹 또는 그치? 우리가 클러스터로 나누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한다? 세그먼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특히 연결 알고리즘이 시험에 날 수 있는데 연결 알고리즘은 어때요? 상관관계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그치? 시퀀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그치? 장면과 장면을 붙여놓으면 어때요? 하나 이야기가 되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시퀀스라고 그래. 그래서 시퀀스 분석 알고리즘은 어때? 에피소드를 요약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엄청 쉽게 났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때요? 빅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것 하면 어때요? 분류 알고리즘, 세그먼트 알고리즘, 이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잖아. 그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고, 블록체인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는 어때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데이터 집합의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불연속 변수. 그치? 예측. 이걸 뭐예요? 이게 분류 알고리즘이야. 그치? 데이터 집합이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때? 수익 또는 손실과 같은 어때? 하나 이상의 연속 변수. 그치?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날 수 있다. 그치? 수익, 손실. 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불러? 회귀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그쵸? 데이터를 속성이 유사한 항목의 그룹 또는 클러스터로 나눈다. 그치?
데이터들을 어때요? 우리가 쪼개서 조각조각으로 나누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세그먼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치? 데이터의 집합에 있는 여러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그래요? 연결 알고리즘이라 그래. 이러한 종류의 알고리즘은 어때? 시장 바구니 분석. 이거 시험에 날 수 있지. 시장 바구니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하면 그렇죠. 연결 알고리즘이죠. 웹 경로 흐름과 같이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퀀스. 시퀀스가 뭐라고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해 놓은 어때요? 하나의 그치? 영상이 단락이다. 그치? 에피소드를 요약하는 시퀀스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논문은 어때요? 인공지능이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